특히나 혈당, 혈압이 요동치는 여름철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 혈압 둘 다 잡아야 된다. 여름철 깐깐한 관리법인데요. 첫 번째, 조기 진단, 빠른 치료만이 합병증을 막는다. 전조 증상을 잘 체크해봐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되도록 어쨌건 당뇨병과 고혈압의 이제 둘의 만남을 초기부터 잡는 게 중요하겠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워낙에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당이 굉장히 높으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3다 증상, 네. 다뇨, 다음, 다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당이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변에서 신장에서 그 혈당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많아지는 다뇨 증상이 생기고요. 이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증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서 사실은 인슐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피에 있는 혈당을 세포 혹은 장기로 이동시켜서 저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혹은 나와도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면은 혈당은 아무리 높아도 이게 실제로 장기로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체는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느끼게 돼서 혈당이 높아도 계속 먹게 되는 다식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너지원이 혈당은 높지만 실제로 내 몸에서 작동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피곤한 증상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들은 중요하신 게 잘 아시겠지만은 혈당이 굉장히 높을 때에나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부터 건강 검진을 통해서 빠르게 이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고혈압하면 이렇게 앞머리 안 잡잖아요. 이렇게 뒷골 땡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써도 눈이 되게 충혈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이 그 혈당이 이렇게 조절이 오르락 내리락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혈압이. 거. 이게 고혈압 아닌가?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고혈압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냐면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에 있는 혈관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수축시킨다거나 이래서 이제 두통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어지러움증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혈압이 200까지도 올라갔는데 전혀 증상이 없다가 감기 때문에 병원 가서 이제 그냥 고혈압을 진단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진단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뇨는 또 그런 증상들이 있지만 고혈압은 증상들이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갑니다. 머리 잠깐 아프고 끝나고 잠깐 어지럽고 끝나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상 갖고 고혈압은 증상 갖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위험인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인자가 많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꼭 혈압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나라에서 정해준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게 당뇨와 고혈압의 이제 위험인자들입니다. 나이, 비만, 그다음에 가족력 중요하죠.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담배 피시고, 술 먹고, 피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인자들의 특징이 어느 기준치 이상을 되면 위험하다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흡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비만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혈압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낮게 조절을 하셔야지 고혈압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당뇨나 진짜. 고혈압이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같은 당뇨병이라도 또 같이 치료를 해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혈관 합병증 여부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인가요? 이제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혈당 관리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혈관 합병증이라든가 장기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당뇨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10년 동안 엄격히 관리를 하다가 혈당을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신 사람 또 한 사람은 진단 시에는 좀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하다가 10년 좀 지나서 이제 혈당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혈관 합병증이나 장기 합병증이 좀 더 적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보통 이제 좀 괜찮다가 초기에는 서서히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초기에 열심히
관리해봤자 이게 꾸준하게 관리 못하면 뒤에를 놓쳐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짱 도르면 꽝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서서히 고1 때 공부 잘하다가 고3 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1 때는 좀 못하더라도 고3 때 공부를 잘하면. 그 왜 마라톤도 막판 스퍼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올리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마지막 쪽으로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는데 거꾸로 초반기 10년 동안 엄격하게 혈당 관리를 잘하시고 나중에 좀 소홀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훨씬 합병증이 적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몇 가지 연구가 있는데 신기하다. 그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렇게 되는 데는 혈당이 조금 높아지면 몸에서 그거를 이제 혈당이 독소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로가 생기는데 대사 경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기억에 저장돼서 그 이후에 혈당이 높아질 때 만약에 10년 이후에 좀 잘 안 조절될 때 바로바로 악화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기 10년에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장기적인 합병증 유무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관리가 네. 중요하네요.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또 다른 부분은 네. 이미 이제 당뇨를 조금 앓고 있었었고 이미 나이가 한 70세, 75세쯤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어요. 이런 나이에는 오히려 저혈당으로 인한 좀 사망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는 조금 느슨해도 되지만 그 이전 나이에는 혈당을 90에서 120 정도 또 당화혈색소를 6.5 플러스 마이너스 0.3 뭐 0.5 이 정도 수준으로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당뇨와 고혈압, 여름철 깐깐한 관리법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보시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라. 엄격하게 그만큼 수치가 더 까다로워진다면서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목표로 했을 때 공복 그리고 이제 식전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30mg/dL 하는 것을 이제 조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후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은 이제 최고로 높았을 때의 혈당이 180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6.5%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1형 당뇨병은 7%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당뇨병 진단 기준에서는 이제 식후 혈당 200 이상으로 진단을 예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네. 치료 목표도 예전에는 200으로 했었을 때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식후 이제 피크 혈당이 180 미만으로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요즘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서 연속 혈당 측정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패치를 팔이나 복부에다가 붙이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혈당을 뜨게 돼서 그걸로 혈당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치료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목표 혈당이 이제 70에서 180으로 잡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 전체 시간 중에서 70%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해서 그렇죠. 담당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혈압은 고 교수님. 네, 혈압도 당연히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혈당은 이제 혈압이 동반된다 그래서 더 기준치가 낮아지지 않는데 혈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대혈관 질환, 즉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질환들이 너무나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혈압을 아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 고혈압의 경우에는 저희가 140에 90 밑으로 조절하지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140에 85 밑으로 조절을 합니다. 거기다가 당뇨병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약간의 동맥경화가 있다거나 경동맥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30에 80 밑으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낮아지네요. 네,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어디까지 낮춰라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어서 문제인데 어쨌든 굉장히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 고유형분이라는 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다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들도 130에 80 밑으로 낮춰야 되고 뭐 뇌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140에 90 밑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당뇨가 있으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뇨가 있고 조금이라도 혈관병이 있으신 분들은 130에 80 밑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아까 고지혈증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34.6%, 그다음에 전체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같이 있는 분들 60%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220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 150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 150 이상, 그 고밀도 콜레스테롤 40 미만,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 200 이상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 밑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혈당, 혈압을 꼭 체크하고 재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그 혈압이랑 혈당 체크를 하시거든요. 둘 다 당뇨도 갖고 계시고 고혈압도 있어서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맨날 맞아요. 이렇게 잠깐 매일 찌는 것도 봐야 너무 되니까. 힘들어하세요. 예. 네, 그렇죠. 가정에서 혈압이나 혈당을 재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자세 바로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기준이 지금 병원에서 기준이 140에 90mmHg 이하에 해당하거든요. 집에서는 그거보다 5mmHg 정도 낮춰서 기준을 잡으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135 이상이면 높은 거고 85 이상이면 높은 겁니다. 네, 혈압을 재는 데 있어서 보통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가 소변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등을 어디에다 기대신 상태에서 의자나 이런 거에 기대신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혈압을 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은 한 번 정도 되시면 괜찮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혈압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병원에 오셔도 이제 한 3-4번 재셔갖고 정상을 만들어갖고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첫 번째 잰 거랑 두 번째 잰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재서 평균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평균을 해서 혈압을 재서 병원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혈압은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재면 큰 무리가 없는데 혈당은 사실은 음식 드시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혈당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혈당계를 사용해서 혈당 재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맞아요. 모세혈관에서 재시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재시는 혈당 수치보다 기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 수치보다 10mg per 데시리터 정도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게 생각하시고 컨트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